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포항 대 수원FC.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 상위 스플릿 경기죠. 자, 일단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우정 그리고 이동희 선수가 결장. 그리고 이제 수액 같은 경우에는 강상우 선수 그리고 김태환 선수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두 팀은 2주 전쯤에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포항 홈에서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A매치 휴식기 직전에 맞붙은 두 팀이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맞붙게 된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뭐 이제 2주 전 그 맞대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경기에서는 좀 점유율은 두 팀 다 비슷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포항이 좀 전반에 선취골을 좀 넣으며 리드를 좀 가져갔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포항이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는 모습 보였고 결국 이제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지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그때 뭐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침까지 좀 병행을 하면서 이제 힘든 일정을 좀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좀 많이 열세였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그때 맞대결과 달리 이제 이번에는 중간에 A매치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포항도 2주가량 이제 휴식을 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보다는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 포항이 뭐 에너지 레벨에서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포항이 더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체력 이슈가 없는 걸 좀 고려했을 때 약간 좀 지난 맞대결처럼 약간 좀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에 좀 붙이지 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수원 FC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가지며 그래도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요소가 이제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평소에 이제 활동량이 이제 뭐 김천과 더불어 좀 좋았던 그런 좀 포항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더 우세할 수 있고 그리고 중원 싸움에서도 지금 이제 수원 FC 상대로 우위를 좀 점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좀 포항이 이번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홈에서 이기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살아난 모습을 보였고 그에 반해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저조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수원FC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수비 밸런스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수비 또한 지금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흐름적인 부분이나 이런 좀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포항이 더 나은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아무튼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이 경기를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포항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포항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포항과 수협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대 이제 대구. 자, 이 경기 역시 이제 파이널 라운드 이제 경기고 이제 두 팀은 이제 하위 스플릿에서 이제 좀 경기를 좀 치르게 됩니다. 자, 일단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뭐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다만 지금 이제 아사히 같은 경우에는 알바니아 국대에서 이제 곧바로 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바로 좀 출전할지는 좀 의문인 사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아사히 같은 경우에는 결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김진현 선수가 좀 결장 중.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광주가 뭐 최근 좀 홈 가와사키와 이제 FC 서울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A매치 휴식기를 좀 맞이했고 그리고 대구 역시 직전 경기 이제 뭐 전북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2골을 넣어 이제 대역전승을 거두며 이제 휴식기를 좀 맞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도 확실히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NC 소프트 부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프트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후원하신 분들께는 바로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소프트님. 네. 자, 그럼 또 이제 뭐 대구뿐만 아니라 이제 강주 역시 좀 최근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면서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좀 돌입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권승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바로 좀 전진을 해 좀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좀 템포 조절하며 빌드업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초반에는 막 좀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좀 탐색전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전반에는 뭐 그렇게까지 확실히 뭐 좀 치열하게 이제 흘러갈 것 같진 않다.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템포가 좀 느리면서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역습 전개가 어느 정도 좋다 보니까 어느 한 팀이 이제 실수가 나오거나 그리고 공격을 좀 실패한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좀 치고 올라와 좀 역습으로 이어지는 그림도 좀 종종 그려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현재 지금 대구가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모멘텀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전에는 대구가 원정에서 이제 약했었지만 최근 이제 대구의 그런 원정 성적을 봤을 때 이제 3경기 기준 2승 1무를 좀 기록하며 좋은 원정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지금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광주가 홈에서 이제 대구 상대로 7년 넘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홈에서 광주가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런 점들 다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대구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최근 좀 대구의 그런 모멘텀이랑 이제 좀 경기력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원정 성적도 좋고, 게다가 이제 뭐 7년 넘게 이제 대구가 강주 홈에서 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뭐 대구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전 대구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대구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점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K리그 2경기는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축 3경기. 첫 번째 가와사키 대 간바오사카. 자, 일단 양팀 다 주전 수비수 1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A매치 휴식기 기간에 이제 니가타와 J리그컵 4강전을 치렀는데 1, 2차전 모두 패배를 하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 경기에서 이제 가와사키가 주전 라인업을 좀 기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니가타 상대로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경기력에서 좀 많이 밀렸고, 특히 이제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면서 좋은 득점 기회를 자주 허용해 많은 실점을 좀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2, 3주 전쯤에 이제 뭐 니가타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거랑은 좀 무색하게 좀 최근 좀 컵 경기에서는 좀 180도 다른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사포로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무승 행진을 이제 간신히 끊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9경기에서 뭐 간바가 이제 이기긴 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어 이제 간신히 이겼을 만큼 경기 과정이 좀 썩 좋지 못했고, 그리고 최근 좀 경기력도 이제 이전에 비해는 많이 좀 좋지 못한 편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를 봤을 때 뭐 경기 양상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가와사키가 이제 라인을 올려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최근 좀 컵 경기에서의 그런 좀 공격이 안 좋았던 그런 좀 가와사키였기 때문에 약간 좀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간바 오사카의 좀 수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거를 좀 고려를 하면은 생각보다 이번 경기 가와사키가 좀 공격에서 안 풀릴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라인을 올린 그런 가와사키 상대로 이제 대려 좀 간바 오사카가 역습을 통해 더 좀 위협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간바 오사카와 달리 이제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 기간에도 이제 J리그컵 두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간바 오사카에 비해 좀 열세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에서도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세 경기 기준 전부 이제 간바 오사카가 이제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이제 좀 보이고 있죠. 자, 확실히 좀 이런 점만 봤을 때는 좀 간바가 이제 좀 유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좀 고려 사항은 아무래도 이제 간바 오사카가 이제 이전과 달리 이제 좀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졌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고려 사항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현재 좀 가와사키를 보기보다는 간바 오사카를 보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간바 오사카 프랜승 쪽 보도록 할게요. 간바 오사카 프랜승 보거나 안 그러면은 이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죠. 네, 이 정도로만 보도록 할게요. 간바 오사카 프랜승 내지 뭐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베 대 도쿄. 자, 고베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확실히 좀 고베에 비해서는 좀 더 전력 누수가 큰 그렇죠 도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고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첸 포함 5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리그 2위에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위인 지금 히로시마와는 승점이 단 1점 차밖에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죠.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다른 팀들에 비해 클 수 있는 그죠 고베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고야, 우라와, 이제 요코마리를 연달아 잡으며 이제 갑자기 확 분위기가 좀 살아났지만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최악체인 사간도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좀 좋은 분위기가 다소 좀 가라앉았습니다. 네. 자, 확실히 좀 엑셀을 밟고 더 이제 날뛸 수 있었던 그런 좀 도쿄였긴 했지만 직전 이제 좀 사간도스전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를 좀 내며 어느 정도 좀 속도가 좀 줄어든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이제 고베가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점유율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 볼을 이제 소유하면은 바로 전진해 이제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서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이번 경기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역습 및 좀 측면 전개를 통해 이제 그래도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약간 좀 도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서서 이제 화력전 양상으로 가는 게 그나마 이제 좀 도쿄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좀 양상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좀 더 템포를 좀 끌어올려서 좀 급하게 좀 플레이할 팀은 좀 도쿄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좀 템포가 좀 느릴수록 이제 고배 페이스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좀 경기이기 때문에 좀 도쿄 입장에서는 좀 최대한 좀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고베 또한 지금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현재 뭐 도쿄와 이제 화력전 양상으로 간다고 해도 밀릴만한 부분은 좀 크게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도 고베가 더 유리한 거는 좀 사실이라고 봐요. 네. 게다가 이제 뭐 도쿄와 달리 지금 뭐 고베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 밸런스도 홈에서 좀 좋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수비에서의 그런 안정감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세 경기 기준 2승 1무로 고베가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와의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비교적 이제 도쿄에 비해 동기부여 면에서도 이제 크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배당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고베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고베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고베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점 오바. 자, 그리고 이제 요코마리 대 이제 니가타. 자, 일단 뭐 요코마리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A매치 휴식기 동안 이제 제이르컵 4강전을 좀 치렀는데,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나고야 상대로 탈락했고, 그리고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양 팀의 좀 희비가 엇갈렸던 그런 좀 4강전이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뭐 니가타가 더 낫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확실히 좀 두 팀이 좀 맞붙는다고 하면은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지금 수비 뒷공간은 잘 뚫리면서 좀 침투 플레이는 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침투를 통해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가 좀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두 팀 다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는 경기 이렇게도 말씀이 들어가요. 자, 일단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니가타가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요코마리한테 지지 않으며 강한 면모를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가와사키 상대로 원정에서도 좀 승리를 거두며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 좀 니가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직전 가와사키 상대로 이제 니가타가 원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최근 대부분 원정에서는 지른 경기가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제 니가타가 원정에서 한번 좀 실점하면은 수비가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며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원정 니가타는 좀 불안 요소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코마리가 화력이 약한 팀도 아니고, 그리고 홈에서는 오히려 이제 요코마리의 공격이 더 좀 나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점 고려하면은 이제 니가타가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요코마리가 어느 정도 좀 득점이 터질 만한 그런 좀 요소도 충분히 있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 요코마리가 이제 니가타 상대로는 이제 10년 넘게 좀 진 적이 없을 정도 이제 홈에서는 좀 좋았던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요코마리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요코마리의 지금 이제 해외 배당이나 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배당이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요거를 뭐 니가타 사이드를 보기는 좀 많이 좀 그렇게 뭐 니가타 사이드를 볼 만한 그런 좀 구간 없는 경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 요코마리 사이드로 접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요코마리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3.5라고 해도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J리그까지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있을 해외 축구 경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트문트 대 이제 장크트 파울. 자, 일단 이제 도움 같은 경우는 저 공격에서 아데미,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양쿠토, 그리고 슐레 등이 좀 결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이제 미드필더 2명이 이제 결정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도르트문트가 근래 이제 챔스에서 최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셀틱 상대로 7대1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순항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원정에서 지면서 이제 좀 A매치 휴식기를 좀 맞이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우니온 베를린까지 뭐 잡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한 채 이제 좀 휴식기를 좀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 부분은 살짝의 좀 오게티라고 좀 볼만할 정도로 좀 약간 좀 아쉬웠던 그런 좀 결과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돌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지금 연패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이번 시즌 전승 중으로 이제 극강의 모습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도 지금 어느 정도 나는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는 근래 이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는 이제 이변을 만들었지만 그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이긴 경기가 없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한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마인츠 상대로 홈에서 좀 3대0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이제 좀 보였었죠.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뭐 장크트 파울리도 가끔씩 뭐 한번 좀 터지는 뭐 경우가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력이 많이 좀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는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돌문이 뭐 홈에서 굉장히 좀 점유율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침투, 컵백, 그리고 중거리 또한 좋은 그런 좀 돌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장크트 파울리의 좀 수비를 두드릴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 경기는 뭐 홈에서 이제 좀 돌문이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면서 결국 좀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이제 좀 무난히 좀 경기 운영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고려 사항은 이제 A 매치가 끝난 직후다 보니까 이제 차출된 선수들의 그런 체력이나 컨디션이 좀 저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지금 돌문에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체력적으로 이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네, 요 점은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제 이 경기 다음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좀 챔스 경기까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여러 좀 이제 라인업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다. 네, 이 정도 말씀 들어봅니다. 자, 다만 근데 좀 이런 점을 좀 감안해도 지금 이번 시즌 뭐 홈에서 전승으로 극강의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현재 뭐 전력, 경기력, 이제 뭐 조직력, 뭐 공수 밸런스 전부 지금 뭐 돌문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돌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 쪽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돌문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해 봤을 때. 그리고 돈투승, 그리고 1엔디 기준은 뭐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경기는 언어반은 네,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돌문승의 마인승만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베스 대 이제 바야돌리. 자, 일단 뭐 양팀 다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3연패를 거둔 상태로 이제 A매치 휴식기를 맞이했고, 그리고 휴식기 직후에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뭐 9월 중순까지는 승리한 경기가 많으면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그 후에 바로 이제 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꺾였고, 그리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첫 경기에서 지금 에스파뇰을 상대로 이긴 걸 마지막으로 지금 2달 가까이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전체적인 약간 좀 시즌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알라베스의 그 좀 행보가 훨씬 더 나은 편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뭐 양팀 다 흐름이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알라베스의 좀 점유율이 대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점유율 면에서는 오히려 뭐 바야돌리드가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좀 더더욱 좀 전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후방에서 의미 없이 볼이 도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바야돌리드가 뭐 좋지 못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알라베스 상대로 좀 득점기의 창출이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이제 알라베스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알라베스가 이제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력도 바야돌리드에 비해서 더 낮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최근 좀 알라베스도 공격이 좀 침체된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득점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현저히 좀 줄어들었어요. 네. 게다가 이제 현재 좀 2경기 연속 좀 무득점적으로 공격 사이클 또한 지금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 이제 좀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서 공격이 다소 침체된 그런 좀 알라베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제 아무리 지금 원정에서 뭐 수비가 안 좋은 그런 좀 바야돌리드가 상대라고 해도
알라베스의 그런 좀 공격이 좀 약간 좀 살아날 거다라고 좀 단정 짓기도 많이 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좀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1.5대 알라베스 승을 가져가는 게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원정에서 뭐 바야돌리드가 뭐 이길 것 같다. 약간 이것도 솔직히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고심 끝에 이제 봤을 때는 요거는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승패보다는 뭐 알라베스 햄무나 안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알라베스의 좀 공격이 좀 식으면서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햄무알무 이제 고배당 자비로 이제 접근하는 경기 아니면은 언어반은 본다고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점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릴. 자,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로군 살리수가 결장. 확실히 좀 주축 포워드의 좀 발로군의 결정은 어느 정도 좀 뼈아플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주축 선수들의 결정이 많습니다. 지금 하랄소 그리고 이제 벤자민 안드레 그리고 이제 티아고 산토스 등이 좀 결장 중이네요. 자, 일단 이제 모나코가 이제 이번 시즌 아직까지 좀 패가 없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이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매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이 좀 무르른 상태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 좀 수비도 이제 안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더 밸런스가 잡힌 그런 이번 시즌의 모나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릴 역시 이제 최근 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큰 이변을 만들었고, 그리고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 이제 3연승을 거두면서 잘 매듭지었습니다. 확실히 또 뭐 최근 이제 흐름만 봤을 때는 뭐 양 팀 다 이제 좀 좋은 상태로 이제 좀 맞붙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두 팀 다 이제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이제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좀 아무래도 이제 두 팀 다 좀 중원을 장악하면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하는 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중원 싸움이 좀 초반부터 이제 좀 치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좀 중원 싸움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주도권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원정 릴보다는 이제 홈 모나코의 경기력이 더 좋고, 그리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전환이 빨라 역습에 대한 좀 대처가 좋은 반면,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습에는 다소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양 팀의 좀 역습에 좀 대한 대처도 이제 모나코가 더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역습에 의한 좀 실점 위험은 릴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좀 말씀 드려봅니다. 조금 확실히 뭐 전반적으로 약간 이런 뭐 세부적인 요소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좀 모나코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여기 경기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또 홈에서 모나코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점 고렸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나코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줄 오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즈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루에브 그리고 안파두가 이제 결장 중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더더욱 좀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이제 커진 상황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호재인 점은 이제 지금 솔로몬과 다니엘 제임스가 이번 경기에서 좀 복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 두 선수가 이제 좀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측면에서의 좀 파기력이 이전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는 좀 잭 로빈슨이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극초반에는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답답한 경기력을 좀 보였지만 선수들 합이 잘 맞고 이제 전술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최근에는 많이 나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리즈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강등되면서 이전에 비해 좀 전력이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제 리그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6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일 정도로 견고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뭐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번 시즌 리그 무패 중 플러스 이제 뭐 6경기 연속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세필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EPL에서는 가장 좀 수비가 이제 안 좋았던 좀 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챔피언십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좀 수비가 좀 개선이 좀 많이 된 그런 좀 세필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리즈가 홈에서는 더 이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최근 지금 이제 두 팀 다 이제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뭐 공격적으로 좀 나서기보다는 좀 템포 조절하며 이제 좀 신중하게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경기가 막상 뭐 템포 자체가 그리 좀 빠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경기가 이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두 팀이 뭐 역습 전개가 이제 좋다 보니까 좀 턴오버가 나오면 좀 그 즉시 이제 바로 좀 역습으로 몰아붙이는 그림도 어느 정도 좀 보일 수도 있다, 네, 요정까지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제 두 팀의 그런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살아난 리즈라고 해도 아직까지 이제 패배가 없는 그런 좀 세필드 상대로는 다소 좀 고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세필드의 그런 견고한 수비까지 고려하면은 좀 다른 경기들에 비해 이제 리즈가 공격에서 좀 힘쓰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솔로몬과 이제 다니엘 제임스가 이제 뭐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이제 측면에서 파괴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좀 리즈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두 선수 다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해도 뭐 첫 경기부터 이제 제 기량을 좀 보일 가능성은 다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좀 부분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리즈의 좀 공격이 어느 정도 막힐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분석 결과 봤을 때 이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유나이티드 프랜스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발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뭐 이제 두 팀 다 좀 득점에서의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지는 좀 경기다 보니까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J리그 그리고 해외 축구에 대한 이제 최종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최종본이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